B맨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하버 박사는 인류가 풀지 못한 비밀 중 하나인 죽음 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하버 박사의 이러한 발견을 디스커버리라고 불렀는데요. 그는 이러한 발견을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알렸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단기간에 1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People trust you.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한 매체를 선택해 인터뷰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Look, I can't comment on terminology like soul and heaven and afterlife, but what I can say with scientific certainty is that once the body dies, some part of our consciousness leaves us and travels to a new plane. 매체에서 하버 박사에게 제시한 문제점은 그는 의식의 일부가 몸을 떠나는 것을 증명해냈지만 그 후에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My point is, a new plane of existence is out there. Yes, that is no longer in dispute, but you can't tell us what that is exactly.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견해에 완고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To swallow. At one point, so was the Earth being round. 그런 하버 박사에 대한 막강한 신뢰를 드러내듯 갑자기 카메라맨은 그곳에 가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Thank you, Dr. Harbour, for my fresh start. Andy! Andy!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 하버 박사의 아들인 윌은 배를 타고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간 있었던 일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하버 박사의 인터뷰를 기점으로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고, 아직까지도 사후에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400만 명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Since then, the worldwide suicide toll has skyrocketed to staggering levels. Over 4 million people have taken their lives attempting to get there. 이런 뉴스가 듣기 싫은 듯 그는 텔레비전을 꺼버리는데요. Completely off the grid.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여자 아일라가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I was listening to that. I'm sorry. I thought that I was alone. 둘은 죽음에 관해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요. So you don't believe? I don't believe the way everybody else does. No, I don't.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부두에 내려 헤어집니다. 그리고 윌은 동생이 끌고 온 차를 타고 아버지 하버 박사와 그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비밀 사유지를 방문하는데요. 한때 아버지의 실험에 참여해 큰 기여를 했던 윌이지만 사후 세계를 암시하는 많은 증거들만 있을 뿐 확신을 내려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버 박사의 디스커버리 이후 세상 사람들이 마치 죽음을 비행기나 열차를 타는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윌은 아버지에게 실험을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I'm here because I want you to stop it. I'm asking you just to put an end to all this. How would I do that? 하버 박사는 코웃음을 치며 이제 죽음 이후에 향하게 되는 그곳의 존재를 밝혀낼 것이라 합니다. Well, I don't think I've gone far enough. Now we have to show them what's behind it. 아버지의 확고함에 진절머리가 난 윌은 사유지 주변의 바닷가로 향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배에서 만난 아일라가 바다에 빠져 자살하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일라! 윌은 당장에 달려가서 아일라를 구해내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아일라는 윌의 아버지의 연구소에 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라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버 박사는 사후 세계를 영상화해주는 장치를 이용해보려 하는데요. So I'd say that if you go under again, you're coming back with next to no brain functionality. 아직 디스커버리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버 박사를 바로 실험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윌과 아일라 그리고 윌의 동생이 함께 병원으로 향해 시체 한 구를 빼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후 세계를 영상으로 보여줄 실험이 시작되는데요. Toby, hit it again. Again. Hit it again. Again, hit it again.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자리를 떠나고 윌은 다시 병원으로 시체를 갖다 놓기 위해 뒷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에 띈 화면 속 알 수 없는 영상. 영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어느 곳을 흑백 화면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 시체의 주인공은 한 환자를 만나려 하는데요. 병실 앞까지 왔지만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쫓겨나는 듯 했습니다.
혼자만 이 영상을 목격했던 윌은 모두에게 하버 박사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 이것이 진짜 사후세계와 관련된 영상물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요. What are you doing with my body? Your body is due to be cremated at noon, so I'm getting it ready. 이들이 훔친 시체의 이름은 팻 필립스였고 그의 자료를 뒤진 결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영상 속에서 팻 필립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 같은 인물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고 팻 필립스는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I'm sorry. So, is the last time that you saw Pat when he went to visit your dad in the hospital? I don't know what bullshit he hauled your way, but he never visited my father in the hospital. If he told you that, it's a lie. He called and said he was going to visit him, but he never showed up. 한 과학자의 엄청난 발견으로 전 세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이제는 사후세계 탐사까지 하려는 상황 속에서 윌은 이 위험한 실험을 계속하게 될지 영화 디스커버리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디스커버리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영화의 짧은 요약만으로도 사람들을 확 이끌 만큼 매력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시청 전까지만 해도 추상적인 개념이나 미지의 영역을 블록버스터급의 판타지로 표현한 인셉션, 인터스텔라, 트랜센덴스와 같은 영화를 기대했었는데요. 디스커버리는 비주얼이나 긴박한 액션 등으로 매력을 표현하는 영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거대한 SF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디스커버리는 그 아쉬움을 자신만의 매력, 즉 현실성과 반전으로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디스커버리를 기점으로 2년 만에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한 세상은 자살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어두침침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죽으면 무한한 무의식이나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온전하게 극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관객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마치 놀이기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몇 초 뒤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공포가 멈출 것을 알지만 그래도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말부에 밝혀지는 반전은 오직 죽음과 사후세계에만 맞춰져 있던 초점을 갑자기 바꾸기 때문에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박한 소재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에 배우들의 연기마저 합심돼서 잔잔한 어둠을 보여주는 영화 디스커버리는 신선한 재료를 가득 넣은 고급 라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맛도 좋고 먹고 나면 깊은 고찰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최고급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청해보시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디스커버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